최근 테슬라 주가를 보셨나요? 테슬라 주가가 한동안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월 말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순간에 올해 최고 주가를 달성했어요. CNBC 방송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이 7월 2일, 3일 이틀간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X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과거 빌 게이츠가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빌 게이츠도 손해를 볼 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기도 하죠. 갑자기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상승한 3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발표한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량 때문이죠. 테슬라는 지난 7월 2일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애널리스트 12명의 평균 추정치는 작년 2분기보다 3.7% 감소한 43만 8천 대 정도로 예상했어요. 이들 중 절반이 넘는 7명은 2분기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발표한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인도 대수는 44만 3천 대 정도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1분기 38만 6천 대였던 것에 비해 1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차량 인도량을 발표하기 전날인 7월 1일에는 그 기대감에 6% 주가가 올랐는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한 7월 2일에는 좋은 실적 덕분에 10% 주가가 올랐어요. 테슬라는 지난 4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세계 모델 가격을 2,000달러, 약 270만원가량 인하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차량 구매 시 0%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지난해 4분기에는 중국 전기차인 BYD의 분기 판매량을 역전당했었지만 올 2분기에는 BYD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확인했어요. 앞서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을 42만 7천 대로 예상한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호실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올해 들어 처음 나온 전기차 사업 호재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두 번째 이유는 오는 8월에 공개할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6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규제당국이 진정한 자율주행을 허가한다면 모든 곳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라며 최종 목표는 테슬라 소유주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차량 형태로 무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리한 편인데요. 데이터가 많은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수요도 가져올 수 있어 기대감이 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로보택시가 충분히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가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도 많아요. 지금까지 FSD는 여전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와 조작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FSD는 여러 번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거쳐왔는데요. 얼마 전 차량이 제각각 달려오는 4차선 도로 사이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비보 좌회전을 하는 영상이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로보택시는 4차 모빌리티의 혁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주가 상승의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의 확장인데요. ESS란 많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말해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테슬라의 경우 전력 저장을 위한 ESS 사업이 전기차 충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가정용 ESS 파워를 공개하며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산업용 ESS 메가팩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이후 실제로 가정에서 파워월을 설치한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파워월을 설치해 전기세를 크게 절약하고 있다는 후기들도 많고 또 한파로 발전소 가동이 멈춰 전기 부족이 일어났을 때 테슬라 파워월을 설치한 가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도 있었죠.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자 ESS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테슬라의 ESS 사업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3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쟁 업체들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미국을 넘어 중국 상하이에서도 1만여 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메가팩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크게 성장해 나갈 ESS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닌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업이다, 에너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또 7월 23일에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매우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있을 로보택시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 기업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현재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유망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도 기업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테슬라는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해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